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영어 공부법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 그저 제가 가르쳐 본 방법이라는 뜻이죠. 어쨌거나 수능 때 100점 맞는 아이 기르던 방법입니다. 앞 영상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한 학기 수학 문제집을 푸는 양이 상위권과 중위권은 차이가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다 아시는 방법일 겁니다. 단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하고 규칙을 지키게 해주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실천을 못할 뿐이죠. 실천하시면 다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것 3+1. 영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는 노출 시기, 노출량, 모국어 책 몰입 수준입니다. 첫 번째, 영어 노출 시기. 6, 7세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늦어도 10세 이전에 시작하자. 여기서 영어 노출이라 함은 단어 외우고 문법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듣기, 읽어주기 말하는 거예요. 되도록 어릴 때 시작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귀가 트이는 나이가 10세 이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 편견 없이 듣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가 더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안 타거나 적게 느끼는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부끄러움이 많다는 거죠. 창피해서 영어가 혀끝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고학년 돼서 학원에 갔는데 친구들이 영어를 다들 나보다 잘한다고 느끼면 웬만한 애들은 기가 죽어요. 멘탈 갑인 친구들도 열심히 해보다 창피해서 지칠 수가 있죠. 어떤 과목보다 영어는 표시가 나요. 무엇보다 빨리 시작해야 스토리북 읽을 때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책 수준과 국어 책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거죠. 늦게 시작해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한 줄, 두 줄짜리 영어 책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한두 줄짜리 책을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을까요? 일찍 시작해서 제 나이에 맞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영어 노출량. 노출량은 최대한 많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치, 초등이어야 가능합니다. 초등 저학년에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영어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딩이가 하루에 3시간 영어하고 있으면 영어만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가 자동차 가지고 놀 때, 인형놀이 할 때, 레고 할 때 조용히 영어 트세요. 전 TV도 그때 디즈니 채널 나오는 유료 방송 위주로 시청했었답니다. 캔커피도 아까워서 못 마시던 시절에 손 떨며 제가 스카이라이프 유로 결제를 했었죠. 공부가 아닌 척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전업이어서 이게 가능했는데 워킹맘 자녀들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회사 다녀와서 저녁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공들였을지 눈에 선하거든요. 세 번째, 모국어 책 몰입 수준. 모국어 책 수준이 영어 책 수준도 결정합니다. 영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책 수준을 높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그런데 긴 챕터북 옮겨갈 때 모국어 책 읽기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영어도 많이 달라집니다. 국어책으로도 안 읽던 애가 영어라고 그게 되겠나요? 소설책, 사회과학, 수과학책 다양한 영역을 깊이 있게 읽던 아이가 영어책 수준도 잘 올라가고 또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접하면 얼마나 접근이 빠르겠어요. 그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즐기며 잘하기까지 할까요? 기대도 말아야죠. 책 읽기야 영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과목 성적, 나아가 마음이 성장하고 지혜롭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긴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플러스 원은 바로 재미예요. 노출 시기, 노출량, 모국어 책 몰입 수준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그것은 재미겠죠.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영화, 즐거운 시간. 책도 남아, 여아, 성격 등에 따라서 좋아하는 책들이 달라요. 한두 줄짜리야 크게 호불호가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차이가 나요.
스토리북, 챕터북 읽게 되면 내용이 재미있어야 계속 시리즈를 읽어 나갑니다. 음원이 느리고 또 졸리면 책도 덩달아 안 보기도 하고요. 한 번씩 봤는데 본전 생각이 나죠. 이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재미있는 거 많이 읽게 해주세요. 어차피 책 종류는 많아요. 책을 안 읽어서 문제지 재미있는 책이 없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엄마들이 자꾸 영어를 시킵니다. 이거 말해봐. 뭐 할머니네 왔으니까 영어 좀 해봐. 등등. 이런 거 애들 무지 싫어해요. 영어 공연하는 거.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지만 공연은 적당히 해야 돼요. 이런 게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니까 적당히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교재와 방법보다 요즘에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르친 지 10년도 더 지났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교재 이런 것들도 예전 것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단 6, 7세 이땐 책 읽기 듣기. 저희는 이제 영유는 아니죠. 일반 유치원 나왔고요. 영어책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때 영어 도서관 이런 데가 근처에 없어서 싼 영어책, 기탄 영어 동화책을 사서 매일 듣고 읽어주고 했었어요. 한 줄, 두 줄짜리 책이죠. 그때 20권 정도인가? 그게 뭐 3만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회사에서 다녀와서 저녁마다 틀어주고, 주말에는 조금 더 틀어줬고요. 그리고 큰맘 먹고 노부영 책들도 몇 권 샀죠.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이런 것들이요. 이때 애는 듣기만 했지 전혀 입으로 영어를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CD 틀어주고 읽어주고 했습니다. 애가 자동차 가지고 놀 때 틀어놓고 저는 설거지하고 그런 거죠. 제가 직장 다녀와서 잠깐밖에 못 봐서 제대로 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읽어줬나? 7살 말쯤 되니까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늦게 반응이 옵니다. 한두 줄짜리 노래였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한꺼번에 다 외워요. 그게 노래여서 가능한 것 같긴 한데 20권 정도 되는 걸 거의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영어는 이게 계단식으로 점프하면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것 같아도 확 늘어있는 걸 언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작 이제 공부시켰다 하는 건 8살부터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환경부터 아예 바꿨습니다. 일단 스카이라이프 신청해서 낮에 대부분 영어 방송만 들었어요. 애들 놀 때, 레고 조립할 때 디즈니 주니어 방송이 틀어져 있었죠. 공부할 때 외에는 뭐 아빠 퇴근 전에는 대부분 영어가 방송에서 나온 것 같아요. 또 비디오로 뭐 티모시, 까이유, 스폰지밥, 매직스쿨버스 이런 거 다 봤고요. CD로 몬스터 주식회사부터 볼트, 뭐 원하는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로 영화 볼 방법은 더 많죠. 그리고 책 읽기를 하면서 파닉스도 떼고 리딩도 풀고 다 했습니다. 책만 읽어도 되지만 이러면 속도가 살짝 늦어져요. 세 줄짜리 책 정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쉬운 리딩 문제집부터 같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 시간 비율을 보면 교재로 공부하는 게 1이면 영어 책 읽기가 2배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파닉스 가르치기.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동네 학원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스케줄 얘기를 듣고 그냥 문 닫고 나왔답니다. 세상에 무슨 파닉스를 몇 달을 하나요? 학원비는 무지 비싸고, 저는 그런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 외벌이에 대출금 갚을 때라서요. 돈을 냈으면 또 그 값을 해야 하는 거죠. 조용히 나와서 계속 무식하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파닉스는 다 떼고 공부 좀 시키다가 내가 못 봐줄 때 그때 보내야지 생각했습니다. 따로 파닉스 교재도 안 샀어요. 요즘 좋은 교재가 많아요. 그런데 글자를 이렇게 눈으로만 익히기보다는 음원이 있고 재미있는 것을 찾았어요. 스타폴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워낙 파닉스로 유명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발음과 짧은 재미있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와 놀았어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워크시트를 프린트해서 두세 번씩 알파벳부터 다 썼답니다. 프린트한 걸 연필로 처음에 썼다가 검정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파란 볼펜, 뭐 빨간 볼펜. 그 사이트만 잘 활용해도 파닉스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닉스를 너무 오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도 많고, 이건 책이나 다른 음원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저는 다 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책 읽기. 사실 영어 공부에서 영어책 많이 읽는 게 구할입니다. 영어책 안에서 단어도 배우고 표현도 배웁니다. 또 단순하게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권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책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아이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국어책을 많이 읽을 때처럼 영어책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책을 골라야 하냐, 그게 문제죠. 저는 쉬운 책을 골라라, 재미있는 책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셔야 해요. 보통 단어를 글 안에서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수준에 맞는 책이라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저는 어려운 책보다는 쉬운 책을 정말 많이 읽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도 알아갈 수 있어요. 엄마들은 이제 한 줄, 두 줄 책 읽다가 언제쯤 스토리북, 챕터북 읽게 될까 기대하고 바랍니다. 빨리 그 단계로 올라가기를 꿈꾸죠. 우리 애 무슨 책 읽어? 뭐 매직 트리 하우스 읽어? 뭐 이런 거. 또 영어 학원 다니면 또 우리 애 무슨 레벨이야? 이런 거 말이죠. 그게 다 독이 됩니다. 처음에 천천히 하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 동화책도 문화를 모르면 한두 줄짜리라도 어려운 책이 있어요. 짧은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많이 읽히셔야 합니다. 만약에 서둘러서 빠르게 챕터북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려워서 재미를 못 붙이면 영영 영어가 싫어지고 지쳐서 성장이 어려워져요. 쉬운 책 오래 읽고 챕터북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조금 쉬워집니다. 챕터북을 또 처음 고를 때도 너무 교훈적인 책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다는 것으로 똑같은 걸 여러 번 읽히셔도 돼요. 제가 놀란 게 영어 책들이 정말 재미있는 게 많아요. 특히 그 로알드 달 시리즈는 정말 제가 좋아해서 열심히 따라 읽었죠. 황당하고 기괴한 스토리가 많아서 이런 거 읽어도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책들은 계속 읽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고학년 되면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시리즈가 해리포터, 퍼시 잭슨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작은 애는 그 책의 그 또 다른 시리즈를 읽고 싶어서 안달이 나곤 했어요. 그때 막 조금 짜증났던 게 수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책도 안 읽고 그 영어책 시리즈만 잡고 며칠 난리가 나요. 읽고 싶어서. 그리고 한번 맛들린 재미있는 챕터북은 제가 쉽사리 안 사줬어요. 다른 시리즈 읽고 싶으면 시리즈 이거부터 이거 다 읽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다시 또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루하고 교훈적인 무슨 수상작들은 아무리 저도 제가 사정해서 읽고 그마저도 잘 안 읽어요. 지질이 좋다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신나게 읽었어요. 이런 책들이 정말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까 걱정도 했었죠. 그런데 토플이나 고등 모의고사처럼 긴 지문을 빨리 읽어야 할 때 아주 효과가 납니다. 단어나 표현들을 어차피 리딩 문제집을 조금씩 풀면서 또 알게 돼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재미있게 빠르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게 두세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두꺼운 소설책 읽기 전까지 스토리북까지는 가능한 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건 그 미국에서 킨더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애들에게요. 몇 시간을 읽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고 뭐 중간중간 소리내서 읽어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여기서 영어 못하는 엄마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대충 들어도 엄마보다 잘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게 만드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잘해도 엄마 눈에는 막 하트 뿅뿅 막 나오면서 진심 어린 칭찬이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새끼 어쩜 이렇게 영어 잘하냐. 뭐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쉬운 거 많이 읽고 재미있는 책 고른다. 예전에 읽던 책들은 이제 조카들 주고 집에서 다 찾아봤는데 다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쭉 적어 볼게요.
정말 잡히는 대로 다 읽혔습니다. 사기도 했고 빌리기도 했고 영어책 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제공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 기억이 안 나서 못 적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적당해야 하지만 또 아이에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무지 많은데도 우겨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도 못하는데 뭐하러 읽느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못 버티는 아이보다 그냥 편하게 스킵하면서 읽는 아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미있으면 이걸 또 읽는데 그때 또다시 아 그런 거였구나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이해도 못하고 읽었다고 실토하기도 하죠. 그냥 아이가 읽으면 재밌게 읽는 대로 두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걸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전체 다 올려드려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반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나머지도 곧 올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